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장으로 정치권이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내보내면서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지만 대통령실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저희가 해당 목사를 직접 취재한 결과 김 여사에게 준 고가의 선물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권에선 함정 취재란 목소리를 더 키울 걸로 보이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서초동 사저에 머물던 지난해 9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초동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은 재미교포인 최재형 목사.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듯한 대화가 오갑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이어 해외 유명 브랜드 쇼핑백이 화면에 나옵니다. 서울의 소리는 서울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따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쪽은 그렇게 서우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이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받았으면 아직도 소장하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병원에선 가족들에게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만 줬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이 환자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깜깜한 요양병원 병실에 불이 켜집니다. 간병인이 달려나갑니다. 잠시 뒤 의사와 간호사 등이 병실로 들어갑니다. 25분쯤 지나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의왕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에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병으로 숨졌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빨리 나가라. 부원장이라는 사람 그 말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다 나중에 죄가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유족은 처음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다 거동이 불편해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수상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간호팀장이라는 사람한테도 어머니 목 뒤에 이거 다 멍인데 이게 뭐냐 얘기를 했었어요.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을 하다 생긴 흔적이라고만 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 CCTV가 없어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요양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겨우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 사각지대에 또 다른 환자 A씨와 숨진 여성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 7개월 만에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살인 사건이었는데도 병원 측은 사망 원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빨리 병원에서 나가라고만 했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닌지 과실치사 혐의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간병인이 병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건 새벽 5시 10분쯤입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고 피부와 점막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은 사망 시각을 밤 12시에서 새벽 2시 반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새벽 4시에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났지만 옆 병실만 살펴보고 사라집니다. 이후 새벽 5시 10분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고 휙 지나가더라고요. 새벽 3시에 돌아야 될 그 라운딩 자체가
없었어요. 새벽 회진이 빈 틈에 사건이 벌어졌고 사후 조치도 늦었다는 주장입니다. 유족은 평소에도 위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무시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혼자서 막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고.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두 사람의 병상 간격을 조금 넓힌 것 말고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변을 언제 보시고 이랬다고 다 일일이 체크를 다 했답니다. 또 사건 당일 응급처치를 했던 의료진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현직 군의관인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치사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지난 2010년 여중생을 납치 살해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안심부스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르면 문이 닫히고 신고까지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직접 살펴보니 이 안심부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등산로 입구에 있는 안심부스입니다. 위급 시에 안으로 들어가서 비상벨을 누르라고 되어 있지만 문이 고장나서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검은 거 저거 공중전화 이거. 우리 자체는 뭐 교육을 안 하니 모르지 뭐. 같은 마을에 있는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는 아예 평상으로 막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다. 망고 막통이라. 겨우 문이 열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스 안에 있는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문이 닫혀야 하는데요. 잘 작동하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작동 버튼을 누른 지 한 10초 정도 됐는데도 문이 안 닫혀서 관제센터로 가는 비상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비상벨을 눌러도 문이 안 닫히던데 어떻게 전화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문이 닫히는 게 정상인 거죠? 네네네. 위급하면 개인 휴대전화로 신고하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습니다. 화분이 입구를 가린 곳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사실상은 잘 모르고 혹은 발렛대요 사장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스 안쪽엔 거미줄만 가득하고 청소도구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부스 간판은 해가 지면 불빛이 들어와야 하지만 고장이나 어둡습니다. 위험하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밝은 곳으로 가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편의점으로 될 것 같아요. 4년 전 스토킹 범죄에 시달렸던 한 여성이 구조됐던 안심부스입니다. 바로 앞은 순찰차 전용 주차 공간인데요. 지금은 보다시피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멀리서 이 안심부스를 보고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면서 저 설명법 한번 괜히 봐봤거든요. 무슨 일 있을지 모르니까. 문을 여닫는 작동 버튼과 비상벨 모두 고장난 곳도 있습니다. 저게 과연 정말 다급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될까? 설치 비용만 대당 최소 2천만 원이나 듭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고장이 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있으면 경찰 쪽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수리하는 거니까 뭐 경찰서 말씀 없으시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선 이 작은 부스가 유일한 대피소입니다. 더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심부스를 점검해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야채 박스를 열었는데 야채가 아니라 가짜 명품 옷과 향수, 지갑 등이 나왔습니다. 농산물 장사가 안 되자 가짜 명품 판매자로 탈바꿈한 건데 이런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시골길을 따라 한참 들어간 곳. 수확한 야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야채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 로고가 붙은 옷들이 가득합니다. 11시 30분으로부터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르사체 9개, 구찌 2개. 정품 가격으로는 3억 원에 이르는 양입니다. 야채 팔던 농장주. 사업에 실패하자 베트남에서 가짜 브랜드 의류를 들여와 팔았습니다. 박스를 보면 이렇게 야채 농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업주는 이렇게 진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짝퉁을 이 박스에 넣어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옷가게 하던 60대 업주. 역시 장사가 잘 안 되자 짝퉁 판매에 손을 댔습니다. 원래 팔던 의류는 잘 안 팔렸지만 가짜 제품 장사는 잘 됐습니다. 상가 건물 2개 층을 빌려 짝퉁 물건을 쌓아뒀습니다. 압수된 물품 중 향수는
인체에 직접 사용이 되는 제품으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 성적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은 이렇게 압수한 가짜 상품은 모두 2,800여 점, 정품가 약 18억 원 정도입니다. 특사경은 업자 11명을 붙잡아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가짜 상품을 팔면 안 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